오늘은 일요일인데 뭐 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노가리나 깔 겸 해서 이제 다시 켰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말만 해볼게요. 오늘은 파워 플랜트 이렇게 해볼게요. 파워 플랜트 7장 파워 플랜트. 여기다 7장 저는 이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7장 이렇게 있으면은 꼭 시작이 다음 페이지부터여야 할 것 같은데 꼭 시작이 여기에요. 여기 인트로덕션 여기 있어. 그리고 파워플랜트 제목 여기 있고 항상 시작이 여기야. 그래서 다음 장 가서 이 뭐야 이렇게 보면은 왜 큰 그 빨간 식으로 이제 제목이 왜 없지? 찾아보면 위에 있어요. 미국 그 교과서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긴 했는데 뭐 이게 적응을 해야죠 뭐. 여기 보시면은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an aircraft engine or power plant produce thrust to propel the aircraft 이렇게 돼 있죠. reciprocating engine and turboprop engine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세스나니까는 reciprocating engine 이렇게 reciprocating engine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더라? reciprocating engine reciprocating 왕복운동 이거나 왕복운동 왕복기관이었나? reciprocating engine 왕복기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왕복기관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왕복기관은 뭐 most small aircraft are designed with reciprocating engine. 왜? 싸다. 안전성이 있다. 안정성. 싸다. 다루기 쉽다. 고장이 나도 뭐 고치기도 쉽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싸다. 사실 비행기에서 쓰는 엔진은 두 개밖에 없어요.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이랑 터보프롭 엔진인데 터보프롭 엔진은 제트기에 들어가는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터보프롭 엔진은 일단 비싸요. 그래서 싸다. 사실은 별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 이거 쓰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뭐 직렬식 4기통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피스톤을 많이 달 수 있어요. 이러면은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항공기 엔진은 좀 특이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The name is derived from the back and forth or reciprocating movement of piston that produce the mechanical energy necessary to accomplish work. 피스톤 운동한대요.
reciprocating engine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인데 operate the basic principle of converting chemical energy into mechanical energy. 당연하죠. 뭐 화학 연료를 이제 우리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그 뭐냐 메케니컬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This conversion occurs within the cylinder of the engine through the process of combustion. 폭발로 인한 폭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의 컨버션이 일어나는데 모든 그 화학적인 에너지를 메카니컬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 폭발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폭발. 그런데 얘는 폭발은 폭발이지만은 우리가 controlled combustion, controlled combus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폭발이지만은 우리가 그 폭발을 컨트롤함으로써 에너지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그 폭발이 그런 에너지, 그런 이제 메케니컬 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그냥 폭발, 그냥 폭발이 뭐 있을까요? 뭐 수류탄 던지고, 또 뭐 다이너마이트 뭐 터트리고 이런 건 그냥 이제 뭐 언컨트롤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걔네들은 그냥 폭발이고 우리는 컨트롤드 컨버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테슬라 같은 자동차 보면은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꾸죠. 전기를. 그래서 폭발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폭발을 하기 때문에 스파크도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우리 뭐 다 아는 엔진이에요. 엔진 스파크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요. cylinder arranged with respective crankshaf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operate style 2, 4 뭐 liquid ai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스파크 이그니션 4스트로크 4스트로크란 말은 사행정이란 얘기인데 사행정 기관은 각각의 행정마다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사행정 기관은 intake, compression, power, exhaust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행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적어도 4개의 실린더가 필요해요. 4개의 실린더. 그래야지 매 순간 한 개의 실린더에서 폭발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3개의 실린더다. 그럼 얘네들은 작동을 제대로 못해요. 3개의 실린더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뭐 이상하게 조합을 해야 돼요. 뭐 시간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에 있는 그 캠버라는 애로 이렇게 달려있는 애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어쨌든 이 4개의 행정이 있는 엔진의 경우에는 4개의 실린더가 기본이다.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정도 많아요. 이행정. 그래서 오토바이의 엔진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자동차처럼 부드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행정과 행정 사이의 시간 텀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폭발과 폭발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V8 엔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실린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크랭크샤프트를 돌리는데 여기 4개, 여기 4개의 실린더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출력도 당연히 높을 뿐더러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연료를 쓰니까는 더 많은 실린더에 연료가 들어가겠죠. 뿐만 아니라 더 부드럽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장점도 있고. opposed 실린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세스나의 엔진은 라이코밍에서 만들었어요. 라이코밍. 라이코밍 텍스트론. 예전에는 라이코밍과 텍스트론이라는 회사로 나눠져 있었는데 얘네들 합병을 해가지고 라이코밍 텍스트론 이렇게 됐고, 그 GA General Aviation에서 쓰는 엔진의 대부분은 얘네들이 만들어요. 기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세스나, 뭐 파이퍼, 무슨 그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거의 대부분 얘네들 거를 같았어요. 왜냐? 싸고 안정성이 있고 믿을만하고 정비하기 쉽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규모의 경제를 얘네들이 이제 좀 달성한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팔다 보니까는 주문이 자기한테밖에 안 와. 그러니까는 그냥 이 라이코밍 엔진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립니다. 자동차는 사실 뭐 페이스리프트도 있고 3.5년 주기로 뭐 프레임도 바뀌고 파워 플랜트도 바뀌고 하지만은 비행기는 한 번 만들면 20년 30년 쓰잖아요, 부서지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그 엔진을 당연히 안정성 높은 거, 검증된 거 이런 거 써야겠죠. 그래서 라이코밍 텍스트론 거 많이 씁니다. 이 라이코밍 텍스트론의 엔진은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외우고 쉽게 four finger left, 이게 맞나? left 잠깐만, left four finger left hand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four finger 이런 아크로님 가지고 외웠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4개의 실린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름 라이코밍 텍스트론. fuel injected and도 있었는데 normally aspirated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까? 기억이 안 나네. 빈칸을 좀 찾아가지고 할게요. four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four finger left.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이건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외우기 쉽도록 아크로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드리자면 이제 4개 실린더고 기억나는 거 좀 적어보면은 horizontally opposed, 그리고 normally aspirated, 그 다음에 fuel injected,
그리고 에어쿨드. 이 앞에 거를 잘 조합해 보면은 뭐 나올 것 같아요. 레프트, 뭐 하여튼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억나나요? 뭐냐면은 공랭식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그 당연히 공랭식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수랭식이 있겠죠. 수랭식. 그 혼다 자동차를 보면은 예전에 혼다 소이치로인가 하는 사람이 엄청 고집이 셌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꼭 에어쿨드로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이 엔진이라는 게 어떤 레인지, 이 온도의 레인지 안에서는 작동을 잘 하는데 이 레인지 벗어나면은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 공랭식으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동차는 비행기처럼 빠르게 뭐 달리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랭식을 쓰는 우리 내연기관 중에 뭐 오토바이 같은 거는 이제 에어쿨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보면은 이렇게 엔진에 이렇게 막 핀이 달려 있죠. 엔진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그래야지 이제 에어쿨드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달려 있고 뭐 오토바이 정도야 만들 수 있었는데 자동차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다 소이치로가 죽은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야 이 바로 갖다 버렸어요. 이거. 그런 다음에 수랭식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혼다 자동차가 잘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창업자를 너무 믿지 마라. 이상한 놈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고 그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세스나 비행기가 지상에 서 있을 때 적어도 1000rpm을 유지하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 때문에 그래요. 에어쿨드기 때문에 1000rpm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 그 엔진으로 이 엔진에 열을 식힐 수 있을 만큼의 에어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이들 상태에서도 엔진에 그 파워를 전혀 넣지 않은 상태에서도 1000r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로틀을 조절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디센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 없죠. 비행기는 날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그 많은 공기 입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식혀지는데 시상에 서 있을 때, 택시할 때, 뭐 딜레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아주 이런 거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걸 지켜주면은 옆에서 교관이 혹은 체커 에어맨이 이 친구는 뭔가를 좀 아는군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fuel injected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 그 엔진은 카뷰레이트 방식을 썼어요. 카뷰레이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와 퓨얼을 섞어서 실린더 안에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거면은 일단은 그 실린더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또 엔진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엔진 내부의 압력을 좀 더 그 뭐랄까 쉽게 높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카뷰레이트 방식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fuel injected 방식을 쓰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실린더 안에 fuel과 에어를 따로따로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 combustion 단계 여기 어딨냐? 여기 보면은 인테이크 밸브에서 인테이크 단계에서 퓨얼과 에어를 따로따로 넣어줘요. 이렇게 분사 방식으로. 그런 다음에
컴프레션 할 때 얘네들이 안에서 섞입니다. 그런 다음에 뻥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fuel injected 방식이에요. fuel injected. 이 fuel injected 방식은 좀 더 복잡한 그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고 그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연료 분사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 또 뭐랄까 연비가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지는 게 뭐 제일 크고 또 뒤에 무슨 장점이 더 많이 나오는데 출력 조절을 하기가 더 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카뷰레 방식을 쓰게 되면은 또 장점이 아니라 얘의 단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퓨얼 인젝티드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카뷰레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대충은 알아두면 좋아요. 퓨얼 인젝티드 방식은 연비는 확실히 좋아지는데 단점은 이 위쪽의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그 말은 엔진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또 이 밸브 부분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연료를 분사하는 곳의 그 뭐랄까 밸브를 잘 만들어야 돼요. 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호수를 만들어야 돼요. 뭐 그런 점도 있고 여기 보이는 거는 사실 그 얘가 카뷰레 방식이에요. 카뷰레 방식. 얘네들은 인테이크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테이크 밸브가 그렇죠? 근데 퓨얼 인젝티드 방식은 두 개의 밸브가 있어요. 퓨얼과 에어 그런 게 있고 또 얘의 단점은 뭐냐면은 여름에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번 시동 걸리면 또 잘 걸립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Normally aspirated 얘는 뭐냐면은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터보 차저, 슈퍼 차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어의 프레셔가 줄어드는데 그 말은 같은 볼륨에 들어있는 에어 몰레큘의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워가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많은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를 태워야 되는데 많은 연료를 태우려면은 그와 일정한 비율의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상에서는 그 비율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지 몰라도 올라가면은 들어오는 퓨얼의 양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에어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과연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믹스처를 린 해주지 않으면은 퓨얼의 양이 넘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출력이 더 떨어져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 비행을 하는 뭐 C 레벨에서 뭐 5,000피트 요 사이까지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horizontally opposed라고 하는 거는 실린더가 좌우로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죠. 여기 이거 opposed 실린더 이런 식으로 누워 있어요. 그런 점이 있고 이 장점은 얘 horizontally opposed 엔진의 장점은 엔진의 높이를 이렇게 낮게 설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낮아질 수 있어요. 이거를 세우게 되면은 얘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엔진을 좌우로 낮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엔진의 높이가 낮다는 거는 엄청 장점이 있어요. 엔진의 높이가 낮으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만들므로써 쿨링도 더 잘 되기도 하고요. 또 엔진의 무게가 엔진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작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노즈를 좀 더 길게 설계를 할 수 있고, 노즈가 길어지면은 노즈 이게 바퀴가 좀 더 이렇게 길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더 긴 거를 달 수가 있어요. 프랍을 더 긴 거를 단다는 얘기는 사실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진 비행기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 엔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냐?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이 실린더가 지금 이 돌리고 있는 이 크랭크 축 있잖아요. 얘를 크랭크 축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랭크 축으로 모든 에너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 크랭크 샤프트에 프로펠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속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엔진의 RPM 변화에 따라서 출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절하기가 더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뭐 아무래도 변속기가 있는 경우는 효율이 더 좋거든요. 이 뒤에서 그 프로펠러 중에 컨트롤러블 피치 프랍이라고 있어요. 걔는 변속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 위해서 이제 효율은 떨어진다.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은, 비행기가 만약에 이제 프랍이 그라운드에 컨택하게 되면은 프랍 스트라이크가 나잖아요. 프랍 스트라이크가 나면은 프랍도 데미지를 입지만은 엔진도 같이 데미지를 입어요. 왜냐면은 그 프랍이 이렇게 있으면 프랍에 크랭크샤프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랍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이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실린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 다 바꿔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엔진에서 나온 크랭크샤프트가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이제 그 힘을 프랍을 통해서 트러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이 프랍의 요 면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얘는 각각의 프랍은 각각의 윙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양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양력은 꼭 위쪽 방향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력이 만들어지는 방향은 렐러티브 윈드의 수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프랍은 워낙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렐러티브 윈드가 앞에서 오지 않고 이 프랍의 수직인 방향에서 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양력은, 리프트는 바로 비행기를 앞으로 잡아당기게 하는 트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말은 복잡하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날개는 이 프로펠러는 날개고, 날개는 양력을 만들어내고, 양력의 방향이 앞으로 향하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되는 거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보시면은 앵글 오브 어택이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뭐라고 하더라? 앵글 피치 앵글이라고 하나? 블레이드 앵글이라고 써 있네요. 블레이드 앵글. 블레이드 앵글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요. 안쪽은 루트 쪽은 높고 팁 쪽은 낮습니다. 왜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블레이드 앵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안쪽은 한 번의 레볼루션을 할 때 안쪽은 이마만큼의 거리를 돌고 바깥쪽은 이마만큼의 거리를 돌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속도가 이쪽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리프트 공식을 써서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V죠. 이렇게 있죠. 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가 만들어질 때 이 바깥쪽이 안쪽보다 훨씬 더 많은 트러스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가 휘어집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은 적은 트러스트를 만들어내고 바깥쪽은 많은 트러스트를 만들어내면은 이 프로펠러가 이 바깥쪽에 있는 프로펠러가 앞으로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펠러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든요. 잠깐이야 견딜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얘의 그 블레이드 앵글을 다르게 함으로써 블레이드의 끝과 루트 쪽, 가운데 쪽 모두 다 일정한 트러스트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블레이드 앵글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2500rpm 똑같이 2500rpm인데 very high speed 389노트 259노트 129노트 이렇게 실제로 얘가 거의 한 3배 빠르죠. 바깥쪽이 389노트면은 실제로 속력으로 한 700km 되는 건가? 거의 그 음속에 가까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빨라도 이 끝의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게는 안 해요. 왜냐면 음속을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소음, 진동 그리고 드래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RPM을 낮추고 블레이드 앵글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양력을 만들어내니까. 픽스드 피치 프로펠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 픽스드 피치 같은 경우는 이 RPM 게이지 요 한 개밖에 없어요. 요 한 개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왜 그린이 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요 레드는 넘어가면 안 돼요. 레드는 여기 보면은 2700rpm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700rpm이 거의 2500rpm이 389노트 2700rpm이면은 거의 한 420노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800km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음속에 가까워져요.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런 픽스드 피치 프롭 말고 어드저스터블 피치 프로펠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속기가 달린 프롭 시스템이 있어요. 얘는 게이지가 두 개 있어요. 매니폴드 프레셔 게이지가 있고 매니폴드 프레셔 게이지는 이렇게 매니폴드 프레셔 게이지가 하나 있는데 얘를 이제 조절한 나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그래서 얘는 매니폴드 프레셔를 조절하고 얘는 이제 피치 앵글을 조절하는 거죠.
얘의 구조는 사실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에로우 혹은 세미널 요런 거 타면은 이제 어저스터블 피치 팝을 쓰는데 얘네들 말고는 세스나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얘의 구조에 대해서는 에로나 세미널 탈 때 그때 시스템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FA에서 이렇게 피해게 실어 놓은 것 같아요. 대충 읽어보니까는 이게 피스톤 엔진에서 프로펠러 오버스피드가 나면은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요걸로 파워플랜트에 대한 건 마칠게요.